공소시효 요거에 많이 나오고요. 공소 일반은 그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정도 하면 돼. 물론 중요한 데는 몇 군데 지금 강조를 하긴 하겠는데, 자 보자고요. 공소. 수사를 한 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소추. 소송을 청구한다 이 말이야. 사인, 일반 개인이 하면 사인소추라 그러고, 국가가 소송을 청구하면 국가소추라고 하는데, 국가기관 중 검사가 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공적기관이 소송을 청구한다 해서 줄여서 뭐한다? 공소라 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걸 줄여서 다른 말로 기소라고 한다. 우리나라 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그러니까 재판 청구는 국가가 하는데 그 중에서 검사가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소송 청구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나 취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또는 공소했던 걸 취소한 것은 검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일본말로 재량을 편의라고 합니다. 편의. 예? 즉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그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성. 빨리 검사가 결정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신속성이란 장점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뭐야? 검사가 요놈하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소위 말해서 무슨 검사? 정치검사라고 합니다. 법보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검사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지 맘대로 못합니다. 법에 딱 정해진 절차로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기소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어찌된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현행 법상으로 하면 수사도 전부 검사가 지휘하죠. 기소 여부도 누구야?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고 하는 건 누구 맘이야? 검사 맘입니다. 집행도 검사가 합니다. 너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이 소송법상 권한을 좀 제한하자. 이게 바로 뭐야? 검찰개혁의 주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했을 상상적 경험이라고 불렀었죠. 그 중에 상상적 경합 중 범죄 하나만 공소제기한 것도 누구 맘이야? 검사 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직무유기죄 할 때요,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이 안 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처벌되죠. 그 중에 뭐로? 범인도피죄로. 그런데 검사가 구태여 직무유기죄로 공소제기한 게 어쩌냐? 돼? 누구 맘이야? 검사 맘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요. 특칙. 그런데 직결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직에는 직결심판을 꼭 마지막에 보고 가야 됩니다. 경찰서장이 하고요. 방금 재정신청에서 고등법원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지검장은 검사를 지정해서 공소제기를 해야 되죠? 의무죠? 취소도 마음대로 못하죠? 이건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소를 위한 요건. 자, 공소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피고인이 뭐한다? 특정돼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재판해달라고? 이렇게. 성명불상자를, 이건 안 되죠? 누구라고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수사는 하고 다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뭐로 가능했어? 주관적 혐의만 가지고 가능했는데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저번에 고소할 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친고죄 고소는 검사 공소조건입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뭐래? 공소제기하고요. 고발의 소송조건인 범죄, 조세범, 관세, 공정거래법도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다 했던 거야. 그래서 고소나 고발은 수사조건이 아닙니다.
고소 고발 없어도 수사, 피의자 신문, 참고인 진술, 체포, 구속, 압수 얼마든지 만다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무슨 조건이다? 검사 공소 조건입니다. 공소 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이제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범죄를 했냐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심 씨의 이제 공판 시작되잖아. 그럼 법원은 제일 먼저 사문서를 위조했나 안 했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수사가 적법했는가를 봅니다. 공소가 적법했는가를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만일에 수사가 함정수사인 또는 공소가 위법이면은 사건 심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검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소나 고발에 대해서 이런 것이 과연 적법했나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야 조사하는 게 딱 3개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안 합니다. 딱 3개입니다. 토지관할은 아직 안 배웠는데 어디에서 재판할 것인가를 보는 것을 토지관할이라 그러고요. 오늘 2개는 할 겁니다. 공소장 부분 송달하고 피고인 소환장 송달하자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야만 조사합니다. 나머지는 직권 조사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었나 없었나? 조세범 처벌 사건에 고발이 있었나 없었나 뭐로 조사한다? 직권으로 합니다. 이의 제기하실 필요 없고, 이의 제기 해야만 조사하는 건 3개밖에 없고, 공소제기 효과. 공소제기 효과인데요. 자,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행위가 성립이 있고 불성립이 있고, 이걸 부존재라고 합니다. 성립은 다시 유효가 있고 무효가 있습니다. 요 행위라는 것은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없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공소제기 성립은 공소제기 의사가 있는 거고, 불성립은 의사가 없는 거고, 유효는 의사에서 원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 무효는 원하는 효과는 발생이 안 되고 다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 한번 볼까?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있고 뭐가 있다?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것이 있지. 그럼 응시와 불응시의 차이점 뭐야? 원서를 접수했냐 안 했냐지. 맞죠? 시험 볼 의사가 있으니 쓰냐지. 그 다음에 유효는 뭐야? 시험을 응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효과가 뭐야? 합격한 것이 뭐가 돼? 유효고. 무효는 뭐야? 내가 원하는 효과는 발생이 안 되고 다른 효과 뭐야? 불합격이라는 것이 나와. 불응시와 불합격은 같아 달라. 요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간혹하다가. 시험을 응시 안 한 것과 불합격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불합격은 합격하지 못했다는 효과가 있어. 뭐가 차이가 있는가 보자. 만일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그런데 나중에 그 전원 다 정답 처리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추완이라 불러. 무효가 나중에 유효하게 바꿔질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무효는 나중에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걸 추안의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얘는 죽었다 깨도 뭐야?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는 추안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무효와 불행시는 다른 거야. 부존재는. 구별할 수 있겠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말이 유치하잖아. 에? 그렇잖아? 너무 쉽잖아. 그래서 무효는 추안의 가능성이 있지만 불성립은 추안의 가능성이 없죠. 차후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유효로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응? 여기까지 구별해? 그러면 성립과 불성립의 큰 차이점은 의사가, 그 행위를 할 의사가 있으면 뭐가 돼? 성립, 없으면 뭐야? 불성립이야. 자, 이래놓고 보자고요.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직격심판할 때. 자, 봅니다. 경찰서장이 직결심판 청구를 법원에다 하겠습니다. 법원에 하는 겁니다. 이건 서장이 한다 그랬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관련 서류를 지금은 지방검찰청장에게 이 서류를 보내야 됩니다. 서장이 종결을 못 시킵니다. 왜? 수사 종결권이 없거든 아직은.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검사장이 여기를 종결하던가 공소제기를 하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서류를 뭐로 착각했냐면 정식재판 청구서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서류가. 이 서류는 이제 직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서류인데 검사장이 한글을 모른가 봐. 그래가지고 요놈을 법원에 제출한 거야. 뭐라고 제출했지? 공소제기 의사로 제출한 거야? 정식재판 청구로 제출한 거야. 그러니까 공소제기 성립 불성립? 불성립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추안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주 간단해. 근데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 요거. 넘어갑니다. 공소제기가 성립되면 이제 유효 요건을 갖추면 유효 효과가 발생하고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효과가 발생하는데 공소제기가 무효이면 이제 법원은 검사 공소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에서 하나 본다면 제일 먼저 많이 나온 게 위법한 함정 수사입니다. 다 배웠지? 그러면 위법한 함정 수사에 대해서 법원은 사건 심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공소제기 무효니까 막바로 뭐 해버려? 공소 기각 판결을 해버립니다. 무죄 판결 아닙니다. 무죄 판결 아니야. 공소 기각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공소권 일본주의를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 기각 판결하고요. 디귿입니다. 이제 그 공소장에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검사에 그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되겠죠? 공문서니까. 근데 이 새끼가 또 안 했네요. 이 새끼가, 점심 새끼가. 공소적인 무효죠? 그런데 놈이 공판장에서 나와서 사인을 하게 되면, 추안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 치유됩니다. 도장 없으면 가서 다시 찍으면 되잖아, 공판장에서. 무효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방금 우리가 그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특정돼 있으나 그랬었죠. 누구를 재판할 수 있어야지. 맞죠? 수사는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자로 수사할 수 있어요. 성명불상. 누군가는 모르지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판 안 되잖아요. 재판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재판합니까? 정확히 누구라고 재판해야 해서 피고인이 뭐가 돼 있어야 한다? 특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 무식한 새끼가 피고인들 특정 안 시켜놓고 성명불상자로 재판해주세요라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 공소 변경 신청 공소도 무효야 유효야? 무효죠? 이건 공소 기각 판결 때려버립니다. 9시간씩이나 많아요. 공소 제기가 유효인 경우입니다. 유효. 여러분 아까 공정거래법에서는 고발이 있어야 된다 했었죠?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를 고발했습니다. 고발 있었어요. 고발만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본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든 안 되든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든 안 됐든 고발 자체는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형사소송 절차는 유효하고, 아까 김영란이 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검사가 공판정에 출석해서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디귿입니다. 공소장에 법 조문을 잘못 적어놨어요. 검사가 법 조문을 잘못 적었어요. 법이야 법관 인정하니까 잘못 적었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고 니을입니다. 옛날 판례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공소제기가 무효는 아니다. 그때 수집된 증거는 유죄 재판으로 못하지만 공소제기 자체가 유효한 것은 아니다. 소송계속과 공소시효 정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공소권 남용입니다. 자,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검사가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죠. 누구 맘이야? 검사 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공소 제기가 있건 둘인데, 이 공소 제기가 유효인 경우가 있고 공소 제기가 뭐한 경우가 있다?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유효면 법원은 사건을 이제 심리를 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할 것이고 죄가 없으면 뭘 할 거야? 무죄 판결할 겁니다. 공소 제기가 무효면 법원은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검사 공소를 뭐한다? 기각하는 판결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요, 남용입니다. 검사 공소 제기가 형식적으로는 적법인데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경우입니다. 달리 말하면 검사 공소제기가 검사 공소제기가 재량이죠. 재량을 넘어섰습니다. 일탈이라고 합니다. 일탈. 이걸 공소권 남용이라 됩니다. 이러한 공소권 남용이 되려면 첫째, 검사에게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공소가 재량 일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용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이 검사 공소 제기는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합니다. 자, 일종의 뭐다? 정치검차가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남용으로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볼까 한번? 갑과 을이 둘이서 절도죄 공범입니다. 근데 검사가 갑만 공소 제기하고 을은 봐줬어요. 남용이 아니야. 아닙니다. 남용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 그랬잖아, 내가. 남용을 인정하지. 왜 하냐면 검사에게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이거 누가 증명해야 돼? 검사 고의 있다는 거를. 검사가 해야 돼. 검사가 지가 고의 있다고 할 리가 없잖아. 이번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국시 부인의 공소제기가 지금 공소권 남용의 문제 걸려 있습니다, 이게. 자, 형식적으로는 적법입니다. 아니, 사문수조 혐의가 있어서 공소제기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겉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 봤더니 이게 조국 그 사람 청문회 할 때 말이지, 밤 12시에 딱 공소제기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범죄 많아. 사문서 이전면 다 행사죄가 남아있어. 그리고 피의자도 수사도 안 하고 뭐 한다? 막바로 공소제기한다? 겉으로는 문제가 있잖아. 공소제기고 뭐 할 수 있다고? 피의자 신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야? 가만 봤더니 이게 뭐야? 재량을 지 멋대로 쓰고 있는 거야. 일탈. 그럼 공소권 남용이 되겠죠? 그럼 법원이 이걸 많이 인정한다, 뭐 한다? 사건 심리 안 하고 검사 공소 뭐 한다?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판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도망가야 됩니다. 공소 새끼들 와서 예전에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판사실 엎어버려. 그래서 판사 새끼들이 무서워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 못해요. 인정 안 합니다.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검사에게 뭐가 없으므로 고의가 없으므로. 판사들 검사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새끼들. 줏대가 없어. 내가 판사했으면 공소권 남용 판례 몇 개 때려버렸을 겁니다. 아마. 엎어져 버렸을 거야 아마. 생각해봐. 같은 공범인데 어떤 새끼는 가고 어떤 새끼는 아무 썩길로 안 나. 예전에 볼래? 대통령 선거 이해창에도 나오고 김대중 나왔거든? 김대중은 당선되고 이해창이 떨어졌지. 둘 다 삼성에 돈 받았어. 둘 다 받았어, 삼성에서. 그런데 이해창이만 공소제기했어. 이해창 돌아보러 안 돌아보러. 왜 나만 해? 그럴 수 있어. 남용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근데 더 끌어본 게 뭐냐면 여러분의 범죄를 만일에 봐봐. 오늘 지난 1월 달에 500원 훔쳤어. 2월 달도 500원 훔쳤어. 3월도 500원. 더합 1,500원 훔친 거야. 다 자백했어. 나 처음에 훔쳤습니다. 배고파서 라면 하나 사 먹으려고. 아니, 라면 500원 안 하지. 그런데 검사가 1월 달 500원만 딱 공소제기해. 자백했는데 1월 달 거 많은 거야. 선행범죄만 공소제기 한다고. 그럼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500원 훔친 것도 훔친 건 훔친 거지. 절도죄 맞아? 너무 죄가 경미하지. 그래서 이제 무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뭐 징역 한 6개월에 집행유예를 딱 때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2월 달에 훔친 것도 공소제기야. 후행사건. 우리 배웠지? 집행유예 중에는 뭘 못한다고? 집행유예 못한다 배웠잖아. 형벌 시간에. 그래서 할 수 있는 500원 훔친 거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버려. 집행유예 기간 중간에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돼 버리지? 그럼 징역과 1년 살아야 돼. 돈 1,000원 훔쳤다고 해서.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법원은 뭐야? 아니, 돈 1,000원 훔쳤는데 뭘 그냥 집행유예 떼줄 건데. 남용이 아니야? 아니야. 검사가 이렇게 장난치기도 합니다. 사람 괴롭히려고요. 하나씩 공소제기하는 거야. 네 죽어봐라고 한번. 웃긴 새끼들 하니까. 혐의가 없는 사건도 공소제기 뿌린 거 많아요. 예전에 그 누구 있어? 그 저기 허인인가? 공소제기 해버려. 증거도 없어. 그냥 해버려 그냥. 뭐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빨갱이들하고 내통했다는 거야. 선거 기간 중에. 그러면 이제 나는 보수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보수가 어디 있어? 나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이렇게 YTN 보니까 막 유석춘이라는 새끼 있지, 연대 교수 새끼 있잖아.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한 새끼 있잖아, 그 새끼 워더터임 끌고 나오고 돼서, 그래도 요즘에 보수라 하는 애들이 대부분 봤더니, 그래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 박근혜 배신해도 끄집어냈더만, 새끼들, 보수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보수는 민족주의자들이야, 원래가.
우리나라 보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야. 무슨 보수한테 먼 기득이 나와? 성주, 요즘 일장집 나와. 무슨 소리야? 일장집 나와. 성주에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보수야. 그건 보수 아니야, 그거는. 보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일본의 그 보수 우익들은요, 저 새끼들 미국도 반대, 저 새끼들 이거. 철저한 쟤들 뭐야? 근데 우리 이상하게,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 보수를 안 봅니다. 뭐 자칭 보수인데, 자칭 같은 소리에 자빠졌네. 나는 보수를 안 봐. 저 뭔 말, 한나가 버렸네. 뭔 말했다. 아, 몰라. 하여튼 박근혜 치는 것도 몰라. 하여튼 우리는 뭐가 아니라 남용이라는 것을 뭐 한다? 무조건 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자, 번갈아갑니다. 검사 공소제기가 적법 유예한 경우 법원은 실체 재판을 하고 부적법 무효인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불복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정신이 있었잖아.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은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공소 제기에 대해서 피고인은 불복 못합니다. 항소, 준항고, 행정소송 그 어느 것도 못합니다. 그냥 법원이 위법했으면 뭐가 돼? 무죄 판결하고 공소 기각 판결하고 적법하면 유죄 무죄 판결합니다. 단 판례는 검사 공소제기가 재량을 일탈할 때는 공소제기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재량권을 일탈했을 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기각 판결합니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거기 2번은 그 책에내기 남용이라고 아마 해놓은 책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남용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남용 여부를 좀 더 신중히 판단해봐라 하면서 항소심으로 사건을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남용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남용의 요건, 검사 공소제기가 있어야 되고 그 공소제기는 형식적으로 적법해야 되고 남용은 검사 공소제기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불법성 판단한 거 아니에요. 위법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좀 부당하다, 너무하지 않냐는 겁니다. 불기소는 남용과 관계없습니다. 공소제기가 돼야만 남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검사에게 남용이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과실인 경우는 남용이 안 됩니다. 과실은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게 책에는 막 있을 겁니다. 아까 이거 대랬구나. 무혐의 사건, 죄가 없는데 검사 공소한 쟁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허인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고대 회장이었었고 산미티 위원장인데 걔를 검사가 공소제기 해버린 거야. 선거 때 뭐라고? 북한 간첩이 내려왔는데 간첩을 만나면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했다고. 얘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야. 어쨌든 선거 때야. 당연히 선거 떨어졌지. 그리고 법원에서 뭐 나온 거야? 무죄 판결 나온 거야. 그렇죠? 엊그제 청문회 할 때 황희나 대전제 뭐야, 킹드 청장이지. 아주 배꼽 때도만 그 양반. 원래 굉장히 성격이 과격해. 아마 검경 수사에 이 사람이 아마 책임질 거야, 아마. 수사권 독립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울산 자한당 소속이 공천 받았는데 그날 뭐 한다? 압수수색 해봤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한당에서 그게 정당하냐? 그러니까 정당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더라고. 아니, 공천을 받았는데 왜 압수수색 하니까? 압수수색하지 말한 것이 없죠. 그럼 언제부터 수사를 안 해야 되냐, 선거 때는. 법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내가 수사 안 합니다. 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혐의시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혐의가 꼭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학의도 무혐의 받았잖아요. 김학의 아세요? 그 동영상 있는 김학의. 검찰에서 무혐의시험 받았잖아. 그 강간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국정감사 못해! 막 그러던데. 어찌됐든,
일종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내가 봤을 때는 경찰권 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남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용을. 알았죠? 다음입니다. 공소 제기를 어떻게 하는가 이 말입니다.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짱입니다. 반드시 서면을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보통의 이 소송은 크게 우리가 민사소송도 있고 형사소송도 있는데, 민사소송은 서면과 구술과 요즘에는 전자적 방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이 전자로 많이 해요. 요즘에는 증거 같은 건 뭡니까? 전자 시스템 제출도 하고요. 재판도 좀 전자 시스템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형사는 오로지 뭐로만 할 수 있다? 서면과 구술만 하고, 전자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는데, 형사소송은 전자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 그 서명 날인 같은 건 이제 공인증으로 대체하는데 하자 그러는데, 민사는 재산이지만 이건 잘못하면 뭐예요? 교도소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형사는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형사는 지금 아직은 뭐다? 전자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증거 서류 같으면은 많은 것을 한 10만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 민사소송 간단하죠. 민사소송은 그 증거를 어디다 제출하면 돼? USB에 담으면 조그만하죠?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는 안 그래요. 손수레 끌고 갑니다. 실음판이 어느 정도 될까? 이명박이 증거조사 서류가 11만 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되지 않을까? 카트로 끌고 갑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종이 아니면 뭐야? 구술로만 됩니다. 전자 시스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 매체를 이용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공소, 저장 매체에 저장된 부분은 뭐다? 무효입니다. 종이에 써진 부분만 뭐한다? 공소 제기한 거로 봅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사는 가능한데 형사는 지금 한 몇 년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서라는 것은 뭐냐면 복사한 겁니다. 부본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명박에 대해서는 몇만 페이지를 제출해야 돼? 21만 페이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소장에 11만 페이지 범죄사실, 그 다음에 부본서 복사한 것도 22만 페이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죠.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이제 공판입니다. 아까 공판에 있었죠? 그러면 이 공소장 부본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면, 법원은 공판이 열리기 5일 전, 여기 공소를 제기했죠, 검사가. 그럼 법원은 적어도 재판이 열리기 5일 전까지는 요 부본서를, 복사한 부분을 피고인이나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시킵니다. 이 부분 송달을 합니다. 뭐 때문에 송달할까? 방어 준비해라고. 여러분 봐봐. 지금 정경심 씨 있잖아. 에? 조국 씨 부인. 지금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그 자금에 관한 법률, 또 뭐 있더라?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검사가 무엇으로 공소를 제기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사문서 위조를 했다면 어떻게 위조했다는 지금 방법이 언론에만 나오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언론에서는 처음에 도장을 훔쳐서 찍었다고 했다가 지금 뭐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파일을 가지고 했다고 했다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정경심 씨가 방어 준비를 못 하잖아요. 훔쳐서 찍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여자가 그 밤에 거기를 들어가? 아니면 전자 파일에 있는 걸 이용했다 그러면 그게 복잡한 내가 어떻게 다 컴맹인데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방어 준비를 위해서 부본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고는 이거 읽어보고 뭐 한다? 방어 준비를 하겠죠? 늦어도 언제까지? 재판 열리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 부본서 송달 기간이라 그래요. 누가 보내줘? 이건 법원이 보내주는 겁니다. 자, 부본서를 첨부하고 이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또는입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니까 둘 다한테 보낸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보내면 되고, 만일에 송달을 안 할 수도 있죠. 또는 내일 재판이 열리는데 오늘 보낼 수도 있죠. 이 법이죠. 요거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만 조사를 합니다. 직권으로 하지는 않아요. 피고인이 이건 나 못 받았습니다. 아니 어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판기를 연장해 주겠죠. 등 하는 거고.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기재한답니다.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피고인 성명, 기타 특정 사항인데 법인일 때는 사무소, 대표자 성명과 주소를 적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에 전과가 있으면 전과도 적습니다. 이걸 왜 조심해야 되냐면 모든 학자들은 이걸 반대로 합니다. 아니 전과를 적어버리면 재판도 하기 전에 법원은 얘가 뭐야? 나쁜 새끼라고 이미 심증이 굳어버리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적고 있습니다. 전과와 과거 소년부 받은 사실과 직업 등을 다 기재합니다. 다른 나라는 안 합니다. 참고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우리는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판하기 전에요. 법관은 뭐 한다? 대부분 심증을 가질 염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소장에 피고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 못하죠. 공소 기각 판결합니다. 죄명, 죄가 뭐라고 뭐 사문서 위조 이렇게인데 죄명을 안 적었다 할지라도 그 범죄 사실을 통해서 죄명을 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하고, 그다음에 범죄 사실, 공소 사실 앞으로 범죄 사실을 줄여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공소 사실 적용 법절합니다.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책에는 시큼할 겁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됐나 안 됐나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책에 있는 거는 읽지 말기 바랍니다. 보고 시험에 나오면은 그냥 3번으로 찍든가 2번 찍든가 찍으세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재판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지금 봅시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경심 씨 그 공소장 일부 공개가 됐는데 피고인 정경심은 성명 모용인 자와 누군가 모른다 이 말이야. 성명 불상자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공모하여 총장의 직인을 날인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일부만 나왔지만 대충 보면은 정경심 씨가 밤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지. 여자가 어떻게 그 밤에 콱 영화도 아니고 막 예? 쫙 들어가냐. 누군가 들어갔다 이 말이지. 그럼 들어간 놈은 중요하지. 그 사람은 누군가 모른다. 그 뭐라고 써놨어? 성명 불상자를 했단 말이야. 여기 특정된 거냐 안 된 거냐. 법원 지가 재판할 수 있으면 뭐야? 특정된 거고 재판 못하면 뭐야? 특정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특정은 누구 맘이야? 법관 지 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정도지 그놈 암기하려고 하지 마. 특정은 건너뛰어버려. 그 다음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인데 법원은
이제 검사가 공소한 것을 심판하는데 심판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심판합니다. 다른 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람을 살해했으면 공소장에 살인죄로 기재되어 있으면 뭐한다? 살인죄에 대해서만 심판합니다. 다른 거는 못합니다. 만일에 살인죄는 죽이려는 뭐가 있어야 돼? 고의가 있어야 돼요. 폭행의 의사로 때렸는데 죽어버리면 죄가 뭐였어? 폭행? 치사죄지. 어디 배웠잖아. 무죄 판결을 때려야 됩니다. 예전에 저쪽 의정부에서 대리 택시 이제 기사가 대리 차 몰고 가는데 주인이 자꾸 뒤통수를 때리니까 수채가지고 쓴들니까 뭐한다? 내려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자 차를 후진해가지고 뭐한다? 대리 택시 기사를 죽여버린 거야. 검사가 뭐야? 살인죄로 공소를 제기했어. 무식한 새끼야, 검사 새끼 그거. 그러자 얘가 그랬을 거 아니야. 법정에서 이제 차주가 아니 내가 그 사람은 무슨 원한이 있다고 죽일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냥 뭐야? 차로 들받아버렸는데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차로 사람 들받으면 이거는 특수폭행입니다. 그럼 뭐가 돼? 그냥 폭행치사예요. 그래서 법원은 뭘 때렸어? 무죄 판결을 때린 겁니다. 그러자 전국 대리택시 기사들 이제 막 우리 목숨 개 목숨이야 뭐 누구 잘못이야 그거? 검사 잘못이지. 법원은 폭행치사죄 재판을 못합니다.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2개 적어놔야지. 뭐하고? 살인죄를 1차적으로 적어놓고 2차적으로 뭘 적어놔야 돼? 폭행치사죄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태원 살인사건 알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때 죽인 화장실에는 뭐야? 2명 있었어. 둘 중에 한 새끼가 죽겠든 둘이 같이 죽겠든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개를 적어야 될 거야. 둘이 공범이다? 아니면 뭐 한 놈이 죽겠다? 이렇게 적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검사가 뭐야? 한 놈이 여기다 딱 해놓은 거야. 그 놈이 무죄 받고 진짜 죽였던 놈 뭐야? 미국 가버렸잖아. 다 누구 잘못이야 이거? 검사 잘못이야. 검사 잘못.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없으면 뭐야? 범죄 사실 이렇게 예비적으로 착착착착 기재해라 이 말이야. 한다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 할 수 있다. 이 새끼 잘해. 그 새끼들이 게을러가지고 지일도 아니잖아.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예비적 택일적 기재한다 아니야? 할 수 있다야. 임의적 기재라 그래. 그래서 1차적으로 심판해 줄 것을 주의적이라 합니다. 주의, 1차 기재. 2차를 예비적이라 하는데 이 예비적 택일적 기재 인권보장 아니야. 인권보장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무죄 막으려고. 무죄. 법원의 심판 방법이야. 그럼 법원은 당연히 무엇부터 먼저 심판해야 돼? 1차 기재부터. 1차 기재가 뭐지? 주의. 이걸 본이라고 합니다. 그 이것이 만약 이제 무죄가 되면 2차를 심판하면, 예비적 심판하면 될 겁니다. 판결서 기재 방법. 판결 주문에 유죄가 되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죠? 뭘 무죄까지 기재합니까? 둘 중 하나 지금 유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둘 다 무죄면 둘 다 기재하면 되고, 이유는 유죄 판결할 땐 그 이유, 주의적 범죄를 무죄를 했을 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이러한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공소 제기 시도 할 수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울 공소장 변경할 때도 합니다. 차이점은 공소 제기 시에는 주의적 1차 기재와 예비적 사실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도 돼요. 동일성이 없어도 되고, 변경 시에는 주의적 사실과 예비적 사실은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있어야 되고. 공소장 1번주의. 공소장에는 이제 소송 규칙 118조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는 이거 다른 건 못합니다.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을 때는 변호인 선임서, 보조인 신고서, 특별 대리인 있을 때는 특별 대리인 선임 결정 등부 암기하지 마세요. 체포 구속되었을 때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방금 대충 읽어봤더니 이런 거 서류들은 범죄 사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그렇잖아. 변호인 선임 됐나 안 됐나? 맞죠? 구속됐나 안 됐나? 이게 뭐냐면은, 자, 보자고. 심리, 유죄, 무죄는 민간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감이 떨어진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유죄, 무죄를 누가 해요? 심리를 법관이. 이게 옛날에요. 어느 시대의 이론이냐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일반 사람들이 멍청할 때. 요즘에 사람들이 법관을 그렇게 안 믿는데 왜 지가 유죄물을 때려버리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랑서 뭐 내가 몇 나라 모르지만은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란 나라는요 법관 유죄 문제 결정 안 합니다. 이미 민간인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기소 여부도요 그 큰 사건은 검사가 안 합니다. 민간인들이 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주인은 누구야? 국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돌려줘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멍청했을 때 1800년 때 지금 150년 200년 전에 그때는 똑똑한 저들이 했지만은 지금은 일반 사람가 영리해. 돌려줘야지. 일부 돌려준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이 유죄 무죄를 결정합니다. 법관보다 훨 낫죠? 왜 나? 우선요 뭘 안 먹어? 매수가 안 돼요. 이게 정치인 게 아니에요. 왜? 그때그때 배심 모아서 하거든. 그때그때. 그리고 여러 명이서 합의해서 하잖아. 그리고 그 중에 민간인들이 만약에 버닝썬 사건 재판해봐. 나이트클럽 한 번도 안 간 검사, 판사 지금 뭘 알아? 근데 나이트클럽에 그 사는 뭐 빠돌이라던가? 죽돌이는 대버려 먹고 쫙 나버리잖아, 그거. 안 그래? 걔가 재판은 뭐야? 그냥 쫙 나오고, 그잖아요. 근데 이거 딱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이게 뭐냐면, 이 재판의 문제점이 뭐냐면 미국에 금발의 미녀는 무죄입니다. 이 재판 단점을 이렇게 비판해. 미국에서는 금발의 미녀는 무죄야. 무슨 말이야? 예쁜 여자가 패션을 봐서 막 울어. 울면 그래서 잘생긴 여력이 없지. 그거 무죄 판결 때려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커멓게 못생긴 흑인이나 할지 동양인 사람들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새끼 보고 나쁜 새끼야. 저거는 유죄. 이렇게 예단 선입견이 생길 염려가 제도가 단점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소장 일본주의예요. 모든 증거에 대해서 차단시켜버립니다. 재판대견에는. 방송이고 뭐 전혀 못 보게 해버려요. 한 군데 가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나 수사서는 어디서 본다? 딱 공판정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백지 상태 들어온 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현장에서 피고인도 처음 보고 범죄자는 처음 합니다. 도대체 뭔 사건인가 뭔 사건인가 몰라. 그럼 현장에서 검사가 증거 제출하면 그때는 뭡니까? 이제 피고인 앞에 방어를 하겠죠. 변호사가. 이걸 뭐라 그래? 공소장 일본주라 그럽니다. 배심원에게 예단을 선입견을 생길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먼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증거는 어디서 제출해야 돼? 공판장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공소장 일본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미국처럼 공판 절차 2분론을 쓰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는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공판 절차 이론론. 법관 누가 해? 유죄 무죄 누가 해? 법관이. 우리나라는 이거 별로 강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소송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있어? 형사소송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판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이게
공소장에는 제1항이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 선입견을 생길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해서 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수사서류, 증거물을 공소 제기 시에 제출해서는 안 되고 공판정에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판 절차 이론론보다는 이론론에서 강조하고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의 원칙이고, 단순한 위반은 법원의 이를 무시하거나 삭제를 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단순한 위반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판례는 없습니다. 무조건 일본주의 위반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소장에 피고인 정과도 기재하고 이미 완성된 다른 범죄 사실도 기재해도 괜찮고요. 공판 절차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마무리돼서 법관의 유죄 심증이 형성이 이미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일본주의를 다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관의 심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퉈야지 이미 심증이 형성된 다음에 다퉈서는 안 된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절차는 두 개가 있습니다. 약식 절차는 다음에 배울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공판이라는 게 없어요. 공소제기 시에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한꺼번에 제출해야 되고, 직결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 즉시 재판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꺼번에 제출하는 거고요. 일본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처음 재판할 때 적용되는 것이 공소제기할 때, 공소제기 후에는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머지 소송 계속 효과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